좀 색다른 부분 있죠. 영상의 집중도를 좀 높여드리고 싶어서 인트로를 만들어서 넣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 민법 시험에서 특히 소위권 파트에서 꼭 시험에 출제되는 논점이 공유의 법률 관계입니다. 근데 공유의 법률 관계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맞추고 어떤 부분을 자꾸 틀리고 그래서 여기도 계속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판례를 하나 선정해서 공유의 법률 관계 제가 확실하게 정리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앞으로 공유 문제가 나오면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례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논점이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논점 볼까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논점 보겠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객관한 청구를 할 수 없다. 일단 3가지 모두 다 처음 접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이 판례 내용이 계속 시험 지문에 등장되고 특히 사례 문제로 자주 응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의 전반적인 법률 관계를 쭉 설명을 해드리고 이 판례 내용을 제가 사례로 확실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의 법률 관계 내용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실제 생활에 공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함께 소유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함께 가지는 그 경우가 바로 공유의 경우. 그리고 또 많은 경우는 공동 투자해서 물건을 함께 살 때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돈의 2분의 1을 내고 을이 돈의 2분의 1을 내서 X 토지를 하나 공동 투자해서 산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공유의 법률 관계입니다. 갑하고 을이 X 토지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갑의 지분은 2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은 2분의 1이죠. 즉, 한 개의 소유권을 2분의 1만큼 분량적으로 나눠 가지는 형태의 바로 공유인 겁니다. 그러면 공유에 관한 내용을 이제 풀 때 꼭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공유제를 풀면 자꾸 실수가 많아지니까 제가 총 7가지를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 7가지를 먼저 머릿속에 잘 넣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공유 지분의 처분입니다. 즉,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2분의 1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이 공유 지분은 소유권과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유물 처분인데요. 시험에 처분이 나오면 지분을 처분했는지 공유물을 처분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공유물 처분했다는 건 갑이 X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을 처분할 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공유물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없고요. 공유물의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는 뭐죠? 이건 현상이죠. 대표적으로 제3자가 공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의 불법 점유를 없애는 게 가장 대표적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예요. 이때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요, 공유물의 관리행위입니다. 관리행위. 관리행위라는 건 이용하고 개량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물건을 임대차 해줬어요. 물건을 빌려주고 차임받으니까 이건 유리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높였다.
이게 이제 계량입니다. 이렇게 이용행위하고 계량행위가 관리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만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공유자 수의 과반수가 아니고 지분의 과반수예요. 그리고 5번인데요. 공유물의 사용 수익입니다. 공유물의 사용과 수익은 항상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수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관리비용이죠. 관리비용, 기타 의무 부담은 무슨 비율이 될까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유물 분할인데요. 공유라는 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건 맞는데 당사자 간의 인적 결합의 정도가 매우 약해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를 일단 하셔야 돼요. 이걸 해야 공유에 관한 문제를 실수 없이 풀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그 판례 내용을 다시 한번 사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경우, 다시 누구로부터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다는 건 항상 어떤 계약을 생각하면 될까요? 이건 임대차 계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먼저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갑하고 을이 X 토지를 함께 공유하고 있죠. 갑의 지분은 3분의 2고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 내용을 잘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병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X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인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항상 포인트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물건을 빌려주고 차임 받는 거 아니까 그건 물건을 유리하게 쓰는 거예요. 얘는 공유물의 무슨 행위에 해당할까요? 이게 포인트죠. 공유물의 무슨 행위다? 관리행위다. 관리행위. 그러면 좀 전에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어떻게 결정한다 그랬죠? 지분의 과반수.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 갑은 단독으로 제3자에게 토지를 임대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갑이 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병과 임대차 계약을 해도 이 임대차 계약은 완전 유효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건 이건 적법하다는 겁니다. 또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거죠. 을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공유자 을이라는 사람은 병에게 너는 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공유 토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 X 토지에 설치해 놓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에서 나가, 이렇게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병은 과반수 지분권자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을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때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철거하라 와 같은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없는데 나의 지분에 해당하는 즉 3분의 1만큼 지류를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차임 달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길 맞춰야 돼요. 1번 내용은 그래도 잘 맞추는데 2번 내용은 자꾸 틀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다시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병은 누구랑 임대차 계약을 했죠?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차임의식을 하게 될까요? 갑에게 차임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에요. 갑. 따라서 을은 과반수 지분권자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어도 과반수 지분권자 갑으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병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요걸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정확하게 알면 문제를 금방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설명 듣고 난 다음에 끄떡끄떡하고 문제를 못 풀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실력까지 갖춰야 됩니다.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공유에 관한 가장 좋은 문제 같아요. 2022년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인데요. 일시정리를 해놓고 천천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짠! 이게 중요한 게 키워드죠. 키워드. 그리고 이 키워드는 자꾸 제가 부르는 것대로 잘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요. 문제를 읽어봅시다. 갑을병은 X토지를 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과반수 지분권자를 찾아야 되죠. 병이라는 사람이 지분 얼마 가지고 있죠? 7분의 4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뭐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구나 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문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 문제를 풀 때는 지문 가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갑이 을과 병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갑 동그라미 해봐요. 갑은 지분이 7분의 1이죠.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소수 지분권자가 되는 겁니다. 즉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이 사람이 배타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갑에게 공유물 전부를 나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혹시 사건 내용 생각나세요? 이게 소나무 사건이죠. 소나무 사건 내용은 뭐냐면 갑이 형이고 우리 동생이에요.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우리 지분이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 공유 토지를 자기 혼자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럼 동생 소수 지분권자는 형한테 X토지 전체를 나한테 넘겨 공유물의 전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돼요. 대신 소나무를 제거하라 와 같이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나무 사건 결론은 뭐냐면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방해 제거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OX, O 맞죠? 그 다음 또 계속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봐야 돼요. 자, 2번 질문 합시다. 정의 X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가 공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를 근거로 X토지 전체를 나한테 넘겨 방해 제거해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갑은 단독으로 X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음 3번 갑시다. 자,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병이 갑과 을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무에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임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건 공유물의 관리 행위죠.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이 사람은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X토지를 쓰는 건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무에게 방해 제거 청구도 할 수 없고 차임 상당에게 7분의 1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중요한 건 소수 지분권자는 누구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 당연히 병한테 해야죠. 무는 보세요. 지금 누구랑 임대차를 했죠? 병과 임대차를 체결했죠. 그럼 무는 누구에게 차임 지급하게 될까요? 당연히 병한테 차임 지급하게 되죠. 따라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사람은 병이에요. 갑하고 을은 각각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고 병으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우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에 가볼까요? 실제 이런 건 뭐 많이 등장한 내용인데 공유자 사이에 사용 수익에 관한 특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지분을 새로 사서 들어온 사람에게도 원칙적으로 특약의 효력이 미쳐야 되죠. 따라서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특약은 병의 특정 승인, 즉 병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맞죠? 5번은 조심하시면 돼요. 처분이 나오면 공유 뭘 처분한 건지 지분을 처분한 건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뭘 처분한 거죠? 지분을 처분한 거죠. 따라서 답은 을병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3번. 이 영상을 통해서 공유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돼서 공유 문제에 자신감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민법을 재밌게, 합격을 빠르게. 이게 이 영상의 목적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